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장은조 작가님의 이토록 삶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한 줄의 기적, 감사가 답이구나. 감사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헨리 워드 비처. 삶을 바꾸는 방법들은 다양하다. 정보와 방법은 주변에 넘쳐난다. 하지만 방법이 아무리 많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실천이 답이다. 무엇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렵다.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해나간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면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어려워도 그 가운데 부단한 노력으로 변화를 일구어낸 사람들이 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고 시간을 잘 관리한다. 그리고 목표를 위해 단순히 생각만 하지 않는다. 늘 무언가를 쓰면서 꾸준히 기록해 나간다. 손으로 쓰면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써야 한다. 작은 끄적임이라도 시도해보면 쓸거리가 의외로 많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일기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배경에는 항상 감사가 있다. 많은 책에서 감사일기를 권하고 있고 쓰면서 변화를 경험했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기에 그 좋은 점을 잘 알고 있다. 주변에도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런데 과연 자기 것으로 만들어 지속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좋은 점을 아는 것과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분명 다르다. 알고는 있어도 선뜻 쓸 생각을 못했다. 요즘은 일기를 쓰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다. 더구나 감사일기라니. 쉽지 않아 보였지만 일단 써보기로 했다. 자기 전에 10개씩 썼다. 뭐가 되든 간에 조금이라도 적어보자는 생각이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써내려갔다. 하루를 돌아보니 그래도 감사할 일들은 있었다. 자꾸 소소한 것들까지도 쓰다 보니 기분이 한결 나아질 때가 많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보고 그 가운데 의미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적었다. 당장에는 모르지만 조금씩 쓰다 보면 달라지겠지. 나를 지키는 단단한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면 계속 하는 수밖에 없다. 잘 모르지만 조금씩 적어보겠다는 각오로 아무리 피곤해도 쓰고 잤다. 감사일기를 쓰는 일은 상당한 의지가 필요했다. 늦은 시간에 피곤을 이기고 쓰고 앉아있는 게 힘들었다. 하루 정도 건너뛴다고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그냥 오늘은 넘어가자 싶은 날도 있었다. 견딜 수 없는 날이 이어졌다. 그럴 때마다 앞에 써왔던 것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위기를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 내 마음을 바꾸는 게 빠를 것 같았다. 무엇보다 이것을 통해 어떻게 바뀔지 기대하는 마음이 컸다. 그래서 묵묵히 썼다. 처음에는 방법도 몰랐다. 그저 떠오르는 대로 적었다. 여지껏 겪지 못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2017년은 살면서 가장 힘든 해였다. 계속 쓰다 보니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3,650개의 감사가 남았다. 그 시간들을 오롯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견딜 수 있었다. 그때 감사일기를 쓰지 않았으면
어떻게 한 해를 지나올 수 있었을까? 돌아보니 감사일기는 한 사람의 의식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매일 쓰면서 당장에 느끼지 못할 뿐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고통 속에 있어도 찾아보면 감사할 게 있다는 게 신기했다. 한 해 동안 매일 10개씩 쓰고 나니 적응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삶의 활력과 자신감도 생겼다.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 5개씩 쓰고 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시라도 적어보니 차오르는 기쁨과 평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평범한 하루에 아무것도 쓸 게 없을 것 같은 날에도 쓰다 보면 기분이 좋아졌다.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적으면서도 울컥해졌다. 법정 스님도 무리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순간의 연속이 기적이다라고 하셨다. 살아있음이 기적이다. 오늘 하루 별탈 없이 건강하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 감사한 일들로 인해 행복해졌다. 감사하는 삶이 행복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했다. 감사하는 삶이 곧 행복한 삶이다. 모든 행복한 일상에는 감사가 있다.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과 가끔 미션을 수행하기도 한다.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를 차례로 말해볼까? 무엇이든 간에 계속 말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장난치던 아이들도 작은 것들을 나누면서 웃게 된다. 아들은 엄마 별로 얘기할 게 없었는데 의외로 감사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했다. 그러는 동안 감사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식당에 가도 마트나 대중교통에서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엘리베이터나 길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면 누구에게라도 밝게 인사를 했다. 아이들도 이제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어느새 감사가 몸에 익숙해졌다. 감사일기의 효과와 영향은 놀라울 정도다. 하루에 몇 줄 쓴다고 달라질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그 효과는 직접 써보면 안다. 그 몇 줄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감사는 열심히 살아야 할 구실을 제공해준다. 잊고 있던 열정까지도 되살려준다. 열정을 회복하려면 감사일기를 써야 한다. 감사일기를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진정 돌아보게 된다. 감사일기를 쓰면 삶에 여유가 생긴다. 그 여유로 인해 일상에서 마주하는 것들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사람과 사물을 보는 눈도 몰라보게 달라진다. 그로 인해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좋은 기운을 항상 유지하며 부정적인 생각도 줄어든다. 그 기운으로 감사함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동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생각하는 것을 글로 남기면 오랫동안 영향을 준다. 그런 과정을 통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감사일기를 쓸 때는 1. 한 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쓰자. 2. 주변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긍정문으로 쓸 것. 3. 무엇이 왜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일어난 사건만 단순히 늘어놓아서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긍정적인 감정이 삶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무미건조한 감사일기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 무엇이 왜 감사한지를 생각하며 써야 그 느낌이 강화된다. 긍정적인 표현을 더욱 많이 쓰면서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평소 쓰는 언어나 말투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말로, 글로 표현을 하자. 매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우울한 감정으로 내 마음을 병들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행복하기로 마음먹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말과 글이 바뀌어야 삶이 달라진다. 긍정적인 변화는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을 보느냐가 아닌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하다. 눈만 뜨고 호흡한다고 살아있는 건 아니다. 삶을 순간순간 느끼는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사소한 일이나 작은 순간도 놓칠 수 없게 된다. 일상이 지루하고 단조롭다면 감사일기를 써보자. 작은 노력으로 일상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감사일기는 한 줄의 기적이다. 지금까지 장은주 작가님의 이토록 삶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엔더줌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